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What's up? What's up guys? 화석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간만에 수면 방송 겸 소식 방송입니다. 자, 요즘 중고장터 시장이 뜨겁습니다. 뭔가 좀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파이팅 넘치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중고장터에서 있었던 최근 이야기를 몇 가지만 추려서 좀 해볼게요. 물론 이제 저는 되파리들을 까겠다, 되파리들 좆대 이런 거를 바래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 그냥 중립기어 일단 받겠습니다. 그냥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솔직히 제가 왜 여기 흥미를 가지냐면, 예전에는 중고장터의 분위기가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과거 얘기는 이따 따로 드리겠지만, 요즘 되게 묘해요. 흘러가는 게. 이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뭐가 정보가 빨라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바뀐 건지 좀 독특합니다. 어쨌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형 CBR600R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예전에 650R 사태 때만 해도, 그때도 가격이 웃돈 얹어서 팔고, P라는 거는 이제 프리미엄을 말하는데 그냥 붙는 금액입니다. 추가로 인기가 많아지고 물건이 없으면 원래 가격이 신차보다 비싸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되파리가 악의적으로 계속 물건을 되팔면서 가격을 더 올려놓는 것도 맞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악의적인 되파리들, 아니면 이제 직업이 되파리인 분들을 사실 좋아하는 분들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오토바이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되파리들이 완전히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암표상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업장 돌리고 매크로 돌려가지고 아예 그냥 표를 싹 다 싹쓸이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바이크 쪽은 제가 볼 때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물건을 더 빨리 구할 수는 있겠죠. 진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진짜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혼다 코리아에서 어떤 자기네들이 악의적으로 어떤 샵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전부 다 물건을 싹쓸이 한 다음에 그냥 배째라 이러고 그냥 비싸게 물건을 올려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이거는 불법이라서 아마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불법 행위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매점 매석 같은 거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정도는 아니다. 물론 이제 일부 샵에서 보면은, 샵이라고 예약 주문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샵에 있는 사장님들도 그냥 예약하는 거죠, 당연히. 혼다 코리아 CBR600R 이런 거 물건 있으면 예약해가지고 나중에 물건 받으면은 이제 그거를 갖다 시세에 맞춰서 더 비싸게 그냥 판매하는 거예요. 샵에서 판다고 해서 혼다 코리아 정가로 파는 게 아닙니다. 물건이 없고 이렇게 귀해지면은 샵에서 그냥 이렇게 동네 수입 바이크 샵인데, 혼다 코리아 아니죠, 당연히. 혼다 코리아는 아니겠지만 직영 샵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혼다 코리아라고 간판을 걸어놓은 가게에서 웃돈을 주고 되파를 하고 있으면은 너무 이미지가 좀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욕을 많이 하겠죠. 혼다 코리아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것 같고, 저도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 본 적 있으시면은 저기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짓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가 좀 샜는데, 자, 어쨌건 지금 시장에 보면은 초기 물량이 200대가 풀렸다고 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아마 되파리 물건이 될 거다, 또는 직업적인 되파리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구매했더라도 그냥 개인이 되파리가 돼서 그냥 나는 바이크 안 타고 이거 그냥 웃돈 받아서 몇백 챙기겠다, 요런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역시 뭐 물건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됐죠. 재밌어서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이 추세를 좀 보고 싶어서. 대략 이게 뭐 완벽한 건 아닌데 제가 뒤진 것만 해서 대충 파소랑 바흄메 쪽에 장터를 일단 뒤져가지고 대충 추려봤습니다. 24년도 10월 20일에 물건이 최초 풀린 것 같아요. 20일에서 현재 11월 15일 기준으로, 오늘이 원래 18일인데 그냥 표는 15일 이후로 물건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15일까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대략 한 반 달 정도? 한 20여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벌써 물건이 9개가 올라왔습니다. 9개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본인이 실제로 타다가 판매한 바이크들은 딱 대략 3대. 3대가 키로수가 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본인들이 차주분들이 주행을 하시다가 맛 좀 보고 그냥 팔아야겠다, 그냥 웃돈 주고 팔아서 그냥 뭐 용돈 챙겨야겠다, 뭐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쨌건 뭐 주행을 한 바이크들은 한 3대 정도 있는데 나머지 6대는 아예 그냥 신차입니다. 비닐도 안 뜯은 신차들이에요. 뭐 요거는 아무래도 그냥 처음부터 목적이 대놓고 대파를 하겠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비닐도 안 뜯고 신차로 아마 올렸을 겁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본인의 자유니까. 자, 그러면은 가격 추세를 한번 보면은 뭐 제일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도대체 얼마에 올리고 얼마에 거래가 됐을까? 보니까 최고가는 2,400만원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최저가는 1,88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1,880만원짜리가 다시 바꾸셨어요. 이분이 후다다닥 마지막에 당일 바꾸신 것 같은데 10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1,899만원인가?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자릿수가 숫자가 1900달이랑 1800달이랑은 이제 느낌이 다른 거니까 뭐 이거는 아무래도 이분이 전략적으로 그걸 하신 게 아닐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치킨 세일 뭐 이런 거 할 때 보통 뭐 치킨이 10,000원이면은 좀 비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치킨 9,999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1,000원 100원 뭐 조금 차이밖에 안 나지만 어쨌건 자릿수가 좀 느낌이 달라진다. 뭐 이거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대략 그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평균을 내보면은 대략 2,100만원이 평균 가격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시세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팔린 것들은 어떤 애들이 팔렸냐를 한번 보면은 최초에는 잘 팔렸어요. 보니까 10월 달에 올렸던 물건들은 좀 생각보다 빨리 팔렸는데, 근데 최초에 올렸던 게 이게 거의 최고가 거래인데 2,300만 원짜리 매물이 대략 2개 정도가 금방 팔렸습니다. 이 10월 24일에 판매된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가격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뭐 며칠 차로 올린 가격 자체가 2,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2,300으로 퉁쳤습니다. 튜닝도 안 하고 완전 신차였어요. 등록도 안 한 신차들이었죠. 자, 그 이후로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판매가 안 됐습니다. 물건들이. 최고가 2,400만 원짜리도 사실 판매가 아직 안 됐고요. 보시면은 나머지들은 아직 다 판매가 안 됐어요. 그리고 1,980만 원짜리 요 물건이 좀 특이한데 짧게만 히스토리를 드려보자면 바흄에 가보면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 뒷바퀴가 빠졌다가 빠진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빠진 건 아닌데 볼트가 풀려서 빠질 뻔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건 정말
좀 황당한 사건인데 혼다 코리아 쪽에서 뭐 정비 불량 뭐 좀 인정해가지고 어쨌건 뒷바퀴가 빠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혼다 코리아에서 그냥 신차로 그냥 막 교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걸 갖다 중고 장터에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근데 요 이슈는 좀 웃긴 게 이분이 원래는 이제 저기 바이크를 판매하기 이전에는 중고 매물이 뭐 2,300만 원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약간 그 카페에서는 약간 그 돈 씨, 야 저 돈 주고 사냐 흑우냐 뭐 약간 요런 뉘앙스로 얘기를 좀 하셨다가 이게 나중에 뒷바퀴가 빠지면서 이분이 뭐 이제 카페에서 회원들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응원도 해주고 이제 뭐 힘들겠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많은 응원들을 해주셨죠. 그러고 나서 신차로 보상을 받고 나서 이제 예전 글들을 싹 다 지우시고 똑같이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장터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근데 뭐 좀 얄미울 수 있죠. 예. 뭐 이건 자유예요. 사실 뭐 그 돈 CD 뭐던 아니 내 물건 내가 알아서 팔겠다는데 님들이 뭔 상관? 사실 이게 현실은 맞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물론 이제 뭐 카페 회원분들과 이 과정을 전부 지켜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그냥 얄미울 수 있다.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카페 회원분들이야 뭐 대파리들을 싫어하고 가격을 갖다 올리고 이러는 걸 싫어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인이나 뭐 저기 카페 회원끼리는 가급적이면 너무 뭐 피를 많이 붙여서 팔거나 이런 거를 바라진 않으시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제 지인한테 물건을 판매하고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카페나 제가 속한 동호회에서 중고로 올릴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파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약간 가족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패밀리잖아, 패밀리. 다 지인들이고 동호회에서 만나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득을 보려고 더 비싸게 팔고, 저도 좀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웃돈 주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예요. 그건 마음대로죠. 근데 보통 카페 같은 데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받으려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좀 얄밉게 볼 수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쨌건 그 이슈 때문에 이분이 이제 약간 좀 사과글 비슷하게도 약간 입장 표명을 하셨고, 그래서 가격을 좀 상대적으로 낮추셨어요. 원래는 조금 더 받으려고 아마 하시다가 회원분들이 카페에서 하도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가격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1980만 원에 올렸어요. 물론 이 매물이 장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튜닝을 왕창 하셨어요. 10여 종의 튜닝을 했는데 뭐 저기 나름 고급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고 뭐 엔진 그릴 뭐 가드부터 열선 그립도 아마 순정으로 구매를 해 놓으셨고 장착은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달 건 다 달았. 솔직히 뭐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튜닝하고 이 정도 받으면은 뭐 가격도 무난하다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신차라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구매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신차 등록비를 내셔야 될 거예요. 대략 지금 600알랄 신형을 신차로 등록하게 되면은 최초 등록비가 대략 한 80얼마 나와요. 한 9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측정을 해야겠죠. 어쨌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정도 튜닝 용품에 이 정도 판매한다고 하면은 나름 시세 중에선 혜자다. 왜냐면 딴 애들만 2천만 원 이상 올라간 애들이 이미 있으니까. 근데 라이벌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등록돼서 거의
당일 거래가 거의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분 글 올라오자마자 제가 엄청 빨리 발견했거든요. 한 5분 만에 마침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올렸더라고요. 봤는데 괜찮아, 가격이 꿀매야. 그래가지고 저도 순간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장점이 뭐냐면은 1500km를 주행을 했는데 이미 등록을 한 차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취등록세가 엄청 깎인단 말이죠. 최초 등록할 때만 비싸지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깎이기 때문에 몇십만 원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가격이 저렴합니다. 100만 원이 더 싸요. 뒷바퀴 빠지신 분의 되게 강력한 라이벌 매물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물론 신차급이긴 하지만 주행을 했기 때문에 완전 뭐 신차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500km 탔으면은 특별히 어디가 문제가 생길 일은 절대 없고요. 뭐 이제 막 길들이기만 끝내고 나온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원이 더 싸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튜닝을 이분도 자잘하게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핵심 튜닝, 물론 머플러는 뭐 요즘에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백스텝이 달려 있는데 이 백스텝이 비싼 겁니다. 베이비 백스텝이라고 일제거든요. 이거 유명한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달려 있다는 거죠. 대략 요 스텝 가격만 보통 이게 6-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센터 가서 장착하면은 한 뭐 돈 10만 원 받을 거예요. 돈 10만 원 이상 받을지도 모르지. 어쨌건 그러면은 가격이 엄청 이게 또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 저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닙니다. 저는 천할 날이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면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게 나의 전부라고. 그랬더니 진짜 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팔려버렸어요. 이게 상당히 괜찮은 매물이었다. 그래서 어쨌건 이게 팔렸기 때문에 이제 시작 가격이 바닥이 1800만 원대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이제 서로 눈치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생각보다는 매물이 안 팔리고 있어요.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사갈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왜냐면은 최근에 이슈가 워낙 많이 된 바이크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저기 뭐 프리미엄 붙던 말던 유행을 하면은 무조건 사는 게 사람들 최근에 좀 소비 성향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매물이 9개가 올라왔는데 고작 3개밖에 안 팔렸다. 요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음모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 2300에 팔린 거 이거 솔직히 구라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건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음모론이라고 생각해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외로 생각보다는 활발하게 거래는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그냥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이건 좀 의외다. 그리고 앞으로 물건이 얼마나 더 나올지 되게 좀 궁금하긴 한데 분명히 많이 더 올라오긴 할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뭐 어쩌면은 사람들도 아마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부동산 쪽에서도 이런 이슈는 많이 일어나는데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들의 눈치 작전, 기싸움입니다, 이게.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불리한 부분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사는 사람이 되게 유리한 시기라는 느낌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시즌이 끝났어요. 이제 곧 겨울이죠. 연말이란 말이에요. 벌써 11월 지금 중순이 다 됐는데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일단 시즌이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시즌 오프 때에는 중고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타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겨울에 바이크를 아예 안 타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가 얼어버려요. 그리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중고 보러 가는 것도 귀찮아서 잘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추운데 바이크 보러 가기도 엄청 귀찮기도 하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춥고 이래서 이래저래 어쨌건 항상 비수기 때는 시세가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다 똑같아요. 부동산 쪽도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집은 겨울에 사라 뭐 이런 뭐 명언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거래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얼어붙을 수 있을 것 같다. 시즌 겨울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해가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또 연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혼다 코리아에서 또 추가로 물건을 최대한 확보해서 들여오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물건이 계속 풀리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중고 시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벌써 한 해를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사람들도 당연히 더 싸게 구매하고 싶어 할 거고, 거기에다 더구나 물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지금 뭐 되팔려는 분들이나 기존에 예약을 해서 바이크를 받은 분들 중에 애초에 목적이 되팔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중고 매물은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시즌이 이제 되면은 그때 또 혼다 코리아에서도 물건이 풀릴 것이고, 홍코에서 받는 매물이라는 게 구매자들한테 가겠지만 이 구매자들의 과반수가 되팔려는 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받은 물건의 매물이랑 24년도 매물이랑 이게 짬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중고장터에 물건이 늘어나겠죠. 물론 추측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럴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될지.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 기간이 얼마나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의 문제지. 어쨌건 내년에 홍코에서는 1500대 물건 다 받게 해주겠다라고, 올해 200대를 했고 내년에 1300대 전부 다 받게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년 뭐 언제까지 뭐 1300대 다 풀겠다라고 뭐 아직 약속은 안 한 상태지만 길게 보면 무조건 물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많이 지켜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도 보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1800대 매물 나가고 나머지들은 아직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생각보다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점으로 생각해보면은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중고장터엔 항상 올라와 있어요. 왜냐면은 대파리들이 항상 물건을 올리기 때문에, 뭐 제가 예전에 프라모델 같은 거를 한정판을 구할 때도 벌써 온라인 샵이나 매장에 가면 없어요. 당일날 가도 없어 물건이. 그래갖고 뭐야 하고 중고장터에 가보면 바로 중고장터에 물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1, 20만원 더 붙여서 비싼 애들은, 뭐 싼 애들은 그냥 몇만원 더 붙여서 2, 3만원 더 붙여서 중고장터에 올라와 있어요. 뭐 예전에는 제가 프라모델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진짜 짜증나는 거 참고 어쩔 수 없이 샀는데, 근데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 애매하긴 한데 어쨌건 필요할 때 물건은 언제든지 있다. 중고장터에. 좋은 건 아니겠죠 솔직히. 근데 어쨌건 지금 이 600알랄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물건은 많이 있어. 이게 사실 한정판 어떻게 보면은 예약 구매 방식이라 뭐 아무나 살 수 있는 물건이 사실 아니었는데, 문제는 물건이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안 팔리고 있어요. 지금 물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거래가 빨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 아닐까. 물론 신차보다 웃돈은 줘야 돼요. 시세가 대략 한 2100만원 정도기 때문에 신차가 1790만원이잖아. 그러면은 대충 1800만원이라고
치고요. 300만원 정도 대충 더 낸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신차를 살 수 있다. 혼다 코리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개인이 올린 신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하면 살 수 있다. 솔직히 제가 돈이 정말 많으면 저 그냥 여기 가서 그냥 최저가로 올라온 신차 사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또 되면은 저는 살 것 같아요. 물론 당장 필요한 게 아니면 저는 최대한 기다렸다가. 자, 어쨌든 중고 장터 돌아가는 느낌이 생각하고는 다르게 흘러가서 좀 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빨리빨리 안 팔리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자, 시즌 마감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투어 가실 분들은 빨리빨리 다녀오세요. 이제 벌써 오늘이 0도까지 떨어져서 이제 영하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새벽에는 아마 요번 주말 정도가 낮에 그나마 따뜻하게 타기에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낮 기온도 뭐 오늘 보니까 뭐 3도 4도 막 이런데, 자, 그리고 안전하게 타시고요. 변사체 되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투어 가실 분들은 마지막 시즌 즐기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